미국과 한국, 러시아와 중국, 국제무대에선 다른 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네 나라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판다 보유국이라는 건데요. 이 네 나라뿐 아니라 스페인과 독일, 덴마크 등 19개 국가에도 판다가 살고 있습니다. 최다 보유국은 역시 중국이죠. 판다는 중국이 원산지로 중국 이외에는 자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내 사천성, 감숙성, 섬저성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사천성에만 80% 이상이 살고요. 중국에서 사는 야생 판다는 2021년 기준 모두 1,8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푸릉지, 용인푸시로 불리는 푸바오를 포함해 아빠 러바오, 엄마 아이바오, 또 쌍둥이 동생까지 모두 5마리가 있죠. 미국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선정한 인기 1위 판다 샤오치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샤오치즈가 연말에 중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청천벽력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I know they'll get good care there, but it's just sad because the adults have been here most of their lives, like 20 years, I believe, and the cub was born here. 필요한 모든 것은 손에 쥘 수 있는 나라인 미국이 단 한 가지 가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이 판다가 아닐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 전 세계 판다의 소유권을 중국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판다는 야생 판다와 동물원 등 기관에서 보호하는 판다를 전부 포함해 약 2천여 마리인데요. 중국은 현재 19개국에 65마리를 15년 단위로 대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냥 주는 선물도 파는 것도 아닌 대여가 됐냐? 판다는 멸종 취약종 동물인데 1983년 워싱턴 조약으로 판다 같은 희귀 동물이 상업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그 이듬해부터 규정을 정비해서 다른 나라에 번식 또는 연구 목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건데요. 공짜로 빌려주냐? 아닙니다. 중국에서 번식 연구비 명목으로 연간 임대료를 받는데 한 쌍에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3억 원이 넘죠. 이 보호기금 명목의 대여금 외에도 키우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경남 하동에서 매해 1억 원어치 대나무를 가져오고 있는데 자국에 대나무가 없는 나라들은 해외에서 공수하는 것도 있고요. 원래 서식지인 사천성은 높은 해발 고도로 선선한 날씨인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제대로 관리 감독할 전문가 비용까지 하면 만만치 않은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캐나다는 먹이 수급 차질로 눈물을 머금고 판다를 중국으로 되돌려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판다를 돌려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온 판다 러러가 돌연사하자 생전 야윈 모습이 공개돼 학대 의혹까지 일었고 두 나라가 공동 부검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판다가 중국의 국보인데 빌려준 국가에서 대접이 소홀한 거 아니냐, 중국인들의 정서를 자극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에 블랙핑크가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다가 중국 누리꾼들이 발끈했고 중국 측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국 입장에선 이런저런 문제가 커지면 자칫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판다가 귀여운 얼굴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인 셈이죠. 중국은 이를 활용한 이른바 판다 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레버리지로 삼기도 합니다. 관람객들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정서적 효용뿐만 아니라 실제 판다로 인한 호황, 이른바 판다노믹스라고 불릴 만큼 판다가 일으키는 경제적 특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요. 영국 에든버러 동물원은 2011년 판다를 데려온 뒤에 관광객이 늘어서 2년 뒤 전체 수입이 약 500만 파운드 늘기도 했고요. 과거 일본에서는 판다 출산 소식에 동물원 주변 중식당 회사들의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과거 호주, 프랑스, 캐나다는 중국의 우라늄과 핵기술을 판매하기로 하고 판다를 받았고 스코틀랜드는 해상 굴착 기술을 공유하고 판다 한 쌍을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공 외교라는 명목하에 이 판다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란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판다 외교는 정치적 논란의 꼬리표가 따라 붙기도 합니다. 직간접적인 효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홍보의 수단으로서 1차적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정치적인 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전략 외교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지가
이처럼 판다는 공공 외교에서 훌륭한 문화 자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민감한 자원이기도 한 거죠.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 중국과의 외교 안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이 판다의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할 소지 앞으로도 분명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온 판다. 앞으로 판다 외교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월드 이슈였습니다.